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마모도 체크하는 거, 100원 동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100원 동전을 이렇게 트레드웨어에다가 이렇게 딱 대래요. 홈에다가 딱 대고 나서 얼굴을 뒤집었을 때 색깔이 보이는 걸 기준으로 타이어가 마모가 됐다 안 됐다, 타이어를 뭐 교환을 해야 된다 아니다를 판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불키백과의 윤선호입니다. 또 나왔어요. 그리고 저 뒤에는 불키입니다. 첫 번째 편에서 저희가 경고등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드렸는데, 가장 제가 힘줘서 여러분들께 길게 설명드렸던 게 바로 타이어 관련된 경고등들이었어요. 그런데 오늘은 실제로 타이어를 보면서 우리가 이 타이어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이 타이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해볼까요?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마모도 체크하는 거,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100원 동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100원 동전을 이렇게 트레드웨어에다가 이렇게 딱 대래요. 홈에다가 딱 대고 나서 얼굴을 뒤집었을 때 색깔이 보이는 걸 기준으로 타이어가 마모가 됐다 안 됐다, 타이어를 뭐 교환을 해야 된다 아니다를 판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요즘 세상에는 좀 넣어두셔도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이 차 새 차예요. 새 차. 타이어도 새 타이어예요. 딱 보면 새 타이어 같지 않으세요? 새 타이어인데 색깔이 다 보여요. 타이어 따라서 너무나 변수가 많은 거예요. 무조건 요거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내 타이어 교체 주기를 판단한다? 타이어를 쓸데없이 자주 교체하는 것도 경제성에 반하는 거고 환경오염인 거거든요. 제대로 끝까지 쭉 타고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. 그런 맥락에서 동전을 사용하는 거 말고 타이어 이 홈 있죠. 요 홈 안에 보면은 한 줄씩 튀어나와 있는 라인이 있어요. 이게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입니다. 타이어를 한 번씩 끝까지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마모 한계선을 한 번쯤은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. 그리고 이 마모 한계선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타이어가 이제 편마모가 생길 때 그렇게 되는데, 지금 뒷타이어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휠이 이렇게 누워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앞바퀴도 마찬가지거든요. 휠은 절대로 땅바닥과 수직으로 90도로 딱 맞춰서 서 있지 않아요. 그리고 차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또 정렬이 달라지고요, 가속을 할 때 정렬이 달라지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뒷바퀴처럼 캠버가 살짝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안쪽이 더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마모 한계선만 보고 내 차 타이어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. 그래서 타이어를 확인하실 때는 무조건 바깥쪽으로 빼서 안쪽은 괜찮은지, 편마모는 얼마나 왔는지, 그리고 또 타이어에 따라서 안쪽하고 바깥쪽을 뒤집어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타이어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안쪽이 편마모가 좀 됐다 싶으면 정비소에 한번 가셔가지고 타이어 한번 뒤집어 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좀 팁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마모 한계선을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,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다 그랬잖아요. 그 튀어나와 있는 선과 요 면이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 마모 한계선까지 다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얘는 썸머 타이어라서 빗길을 만났을 때 물을 쭉쭉 빼나갈 수 있는 길은 이 앞뒤밖에 없어요. 근데 얘가 점점 닳아서 이 물이 통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적어진다라고 하면은 마모 한계선은 분명히 남아있기는 한데 새 타이어 때랑 컨디션이 100%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마모도만큼 중요한 게 또 공기압입니다. 타이어 공기압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불면 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덜 눌릴 거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풍선의 공기압을 좀 빼고 똑같은 힘으로 눌러, 그러면 풍선이 아무래도 이 바닥에 좀 펑퍼짐하게 잘 밀착이 되겠죠. 타이어는 완벽하게 그거랑 동일한 원리입니다.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애매할 수 있고, 그냥 적정 공기압을 맞추고 다니면 되는데, 그 적정 공기압이라는 거는 차에 다 쓰여져 있어요. 어디 있냐면 차 문을 열면 대부분 다 여기에 써 있어요. 거의 모든 차량에 고정적으로 운전석 도어를 열면 요 B필러 아래쪽에 이렇게 라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. 방금 보신 것처럼 사람은 얼마나 타 있는지, 짐은 얼마나 실었는지에 따라서 권장하는 공기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것대로 맞추고 다니시면 된다는 거. 그리고 요즘에 뭐 셀프 세차장 혹은 좀 신축 건물들은 요즘에 다 있는 것 같아요. 공기압 넣는 기계가 있어요. 주유소에도 요즘에 많고요. 생각보다 내가 맘만 먹으면 내 차 타이어 공기압을 한 번씩 확인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날씨가 좀 크게 바뀌었다거나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오는 날에는 적정 공기압에서 한 1-20% 정도 빼고 다니면은 안전한 운전을 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된다는 거. 왜냐면 이게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빗길을 달리는 거랑 조금 공기압을 살짝 낮춰서 타이어가 충분히 좀 이렇게 바닥에 밀착될 수 있도록 만든 상태에서 빗길을 다니는 거랑,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공기압을 좀 빼고 다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잖아요. 물론 그렇게 다니면 연비에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운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렇게 비만 와도 타이어 공기압을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서 운전하는 게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평상시에 공기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
신경을 잘 쓰고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지금까지 타이어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잘 보면서 우리가 타야 되는지 쭉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, 아무리 100번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걸 가까운 데서 이렇게 잘 보시지는 않고 그러면은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타이어와 휠과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시간은 세차하는 시간이다. 그래서 내 타이어의 상태를 좀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셀프 세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. 자, 크리스탈 휠 클리너. 휠 클리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. 너무 뜨거울 때 쓰지 마세요. 휠이 생각보다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. 세차하시다가 가끔씩 손 디으시는 분들 저는 보거든요. 찬물 좀 뿌렸다고 식었겠지 하고 휠 만지면 손 화상이 입습니다.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고, 얘는 또 이제 철분 제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라색으로 쭉 철분 반응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, 골고루 뿌려주시고 구석구석은 이런 이제 브러쉬로 닦아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된다. 그리고 이건 타이어 코트인데, 타이어 코트가 이제 불소는 두 가지 나와요. 이건 이제 젤 타입이고 이건 스프레이 타입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젤 타입을 더 선호합니다. 좀 고성능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좀 운전을 즐기고 다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젤 타입으로 스펀지에 묻혀서 정확하게 요 면만 닦아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, 내 차는 타이어가 막 두께가 이만해, SUV들 있죠. 그런 타이어들은 스프레이 타입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, 그래도 뿌리실 때 좀 유의하셔서 이 위쪽에 많이 안 묻도록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타이어 광택제는 이제 미관상 이쁘라고 뿌리는 것도 있는데 발변이 올라오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고, 타이어 이제 끝에가 여기 계속 햇빛을 받잖아요. 그래서 경화되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. 많이 구매해주세요. 자,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시청하셨습니까? 타이어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무리 말씀드려도 제가 지나치지가 않아요.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문득문득 떠올려 주시고, 그냥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타이어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고, 불선 제품으로 세차할 때마다 한 번씩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평소에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, 자, 오늘도 불소원과 함께 즐거운 러브 마이 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불키백과 윤성로였습니다.